원서 집어넣고 나면 지들이 대학 붙은 줄 알죠.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 지금 매니저님 지금 전체 문자 한번 나가주세요. 안내 문자.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하이루. 반가. 어서 들어오시고요. 내가 이렇게 현재 러닝하는 애들 대상으로 1등급 수요조사 해보니까 한 30명이 좀 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이래저래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은 설명회가 이제 학생들도 있고 학부모님들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해당 정보를 쏙쏙 가져가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우리 한 5분만 수다 떨다가 시작할까요? 반갑습니다. 시험 후기 한번 올려봐 얘들아. 어땠어? 시험 보았을 때 그 기분과 감정 상태. 예. 학부모님들 계시나요? 원점수가 몇 점이 1등급이냐고? 87, 92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렇게.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오늘이 토요일인가? 오늘 오전에 분당에서는 9월 모의평가 이후에 오늘 한수 모의고사를 또 한 번 또 쳤고,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치 애들이 이제 이간 모의고사를 쳐야 되는데 거의 곤욕이겠죠. 아 그래? 명준이랑 정도면 잘 나왔어? 역시 오래 배운 애들은 1등급 나오는구나. 맞아. 요거에 대해서 이따가 저 지금 화작 점수랑 언매 차이가 되게 크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과연 정당한가 그런 이야기들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 반갑습니다. 재환이도 안녕. 오신 분들 인사 한 번씩 해주시고 지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은 공개 강의라서 여러분 혹시 그거 알아요? 오늘 저 그 슈퍼챗도 되는 거 알아요? 슈퍼챗 내놔 빨리. 리액션 받아야지. 그렇죠. 모의고사 보느냐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모의고사를 보는 행위 자체가 성장이고 되게 훌륭한 일입니다. 쉽지 않거든요. 기대하겠어. 하루 나 슈퍼챗 얼마 보냈지 구경할 거야. 유경이 뭐 진짜 명준아 정덤에 너네 1등급 받았으면 엔간하면 보내야 되지 않을까? 야 솔직히 이번에 9월 모의평가 졸업생 9만 명 들어왔는데 1등급 만들어줬으면은 솔직히 나 맛있는 거 해줘야 된다. 인정?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나 업어줘야 될 사람 많아. 오늘 보시면 아시겠잖아.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이 진짜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 상당히. 진짜 엄청 많이 나와서요. 네. 내일 선물 사들고 오세요. 기다릴게요. 범주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지금 들어가신 분들이 지금 몇 분 정도 되시나? 지금 300명 안 되면 나 안 해. 도망가. 많이들 오시네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이 보잘것 없고 이 누추한 곳에 귀하신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열심히 하들 한 보람들이 있죠. 늦었지만 두두 등장. 오늘 설명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시면 이번 수능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대안을 세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답을 얻어가실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준비를 하면서 스스로도 확신을 가졌어요. 야 이거 되는 거네.
이거 열심히 하면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라이브 상세 설명 굉장히 웃기지 않니? 라이브 상세 설명 심혈을 기울였어 내가 방금 채팅창 치면서. 펌은 옛날에 했었는데 맞아, 이제는 저 말투로 고칠게요. 저 이제 학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교양 있는 말투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 안 올라갈 거예요. 그래 안 나가지 이따가. 어서들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시험들이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으니까 오늘 그것이 뭔지 좀 보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따단 하다 보면 이제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인사부터 할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스위트의 국어 강사 엄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짝짝. 빨리 채팅창에 짝짝 쳐주세요. 늘 아시겠지만 늘 아시겠지만 우리 설명의 가장 스타트. 이거 봐. 자, 벌써 슈퍼챗 나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우성님, 아이고 대가리 받겠습니다. 2,500원에 이렇게 귀한 2,500원 보내주시다니 원래 스타트가 좋은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우성님 무엇이든지 궁금증 한가 김우성님 질문 무조건 받아드림. 형님 질문 받아드림. 알겠죠? 무조건 어떤 질문이든지 쾌속하게 해결해드림. 아시겠죠? 여기 질문 하시려면 슈퍼챗 도네이션. 야 이거 약간 BJ 느낌이야. BJ 느낌. 맞지? 예를 들면 얘들아 1,000원은 단답형 질문 받아드리고요. 그리고 2,000원 한 줄짜리 질문 대답 대답. 그리고 5,000원 주시면은 세 문장 대답 드리고요. 만원 이상 만원 이상 보내주시면은 뭐 할까? 약간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요? 만원 이상 어떻게 좋을까? 함께 심층 분석 및 솔루션 드리고요. 5만원 이상 써주신다. 그러면 카톡 연결. 10만원 보내주신다.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죠? 가격표 여기 붙여놓고 오른쪽에 띄우고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자, 좋죠? 약간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님? 100만원 보여주시면 배낭 100만원 보내주시면 예상 출제 문제 공개. 아시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 띄워놓고 자,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스. 그래서 우리 김우성님 이거 하나 더 못하나? 김우성님 2,500 이거 적어놔줘야 되는 거 맞지? 쌓이는 거 아시겠죠? 플러스. 좋아요.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유쾌한 국어 강사 엄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짝짝. 저희 그 설명의 기본 룰이 있어요. 기본 룰이 뭐냐면은 문회 설명회라고 하거든요. 뇌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모든 감정과 모든 생각들을 뇌를 거치지 말고 바로 채팅으로 쳐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웃긴 얘기를 하거나 헛소리를 한다. 그러면 개소리, 헛소리 괜찮아요. 욕설, 비난, 비방 다 가능. 아시겠죠? 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뇌를 거치지 않고 생각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으로 뇌 안 거치고 무슨 얘기들 못 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부모님 소환 제외하고 다 오케이 인정합니다. 아시겠죠? 웬만한 건 다 받아들일 테니까 선생님 재밌는 얘기를 한다. 그럼 키키키 하시고, 맞죠?
배시시 이런 거 좋아요. 좋다 막 이런 거 뭔지 알죠? 감탄사 주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 참여율이 저조하면은 저 대충 하고 나갈 거예요. 여기 휙 하고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9월 모의평가 설명회를 진행을 할 텐데, 자, 기본적으로 9월 모의고사라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이제 우울하실 확률이 높아요. 그죠? 러닝 수능 완성 끝까지 다 했는데요. 러닝 다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울하실 확률이 매우 높은데, 이제 우울해 하지 말아라. 사소하다. 아시겠죠? 9월 모의평가는 모의평가 자체로는 사소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뭐가 돼? 11월 달 수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존까지는 모두 다 뭐다? 사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채팅창에 한번 적어볼까? 사소해 라고 채팅창 한번 쳐주세요. 사소해. 굉장히 사소한 일이거든요. 대신에 사소한 것을 생각하고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지식은 크게 지식은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우리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사소합니다. 굉장히 사소한 이야기고요. 제가 사소하지만 중요하게 만들어드리게 할게요. 의미를 뽑아볼게요. 할 건데, 자, 그 전에 우리 같이 영상 하나만 보고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최애하는 영상인데 여러분들에게 아주 제가 봤을 때는 도움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왔거든요. 스님 한 분이 계시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스님이 보여주신 놈은 맞지 않았습니다. 보물이 이모서 가져고 했지요. 본물씨 전문은 아닙니다.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에만 현혹되지 마시고 그 너머의 본질을 생각하세요. 잘생겼죠? 이쁘죠? 본질입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10초 미만으로 재생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방금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본질을 생각하라 라는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9월 모의평가 자체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이거 하나를 딱 보고 내가 지금 대학을 갈 수 있어. 이건 대학을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9월 모의고사 중요하지. 그런데 중요하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기분이 상하거나 갑자기 공부를 포기하거나 우울해지거나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죠? 부모랑 싸우거나 내 자신과 싸우거나 친구랑 사이가 틀어지거나 이거 다 뭐야? 눈앞에 있는 현상에 집중한 거다. 9월 모의평가라는 현상에 집중한 거지 본질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이 구모의 본질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모의 본질은 수능 직전에 보는 모의고사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구모는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무슨 고사? 모의고사다. 알겠죠? 그럼 모의고사란 무엇이냐? 모의고사는 그냥 모의로 보는 고사다. 그럼 모의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뭐냐면 가상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모의고사는 뭐냐? 실제가 아니다. 실체가 없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린 실제를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가짜인 것에 현혹되지 말고 돌고죠. 진짜 본질. 내가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무엇을 끄집어낼 것인가? 시험은 가짜다. 그럼 진짜는 무엇이냐? 그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약간 철학적인 물음이 좀 들어가네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제를 알기 위해서는 실증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자, 분석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 때 응시자가 39만 3천 명이었어. 그러다가요, 그 중에 재학생이 32만 명이었고요, 졸업생이 6만 5천 명이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맞았던 등급이 있고요. 이번에 9월 모의고사는요, 응시생이 48만 9천 명이에요. 약 10만 명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왔다. 재학생이 7만 명 정도, 39만 7천 명이에요. 그 중에 졸업생이 여러분 놀라시면 안 됩니다. 9만 2천 명, 2만 7천 명 정도가 늘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소위 1등급은 상위 몇 퍼센트? 4%지 않습니까? 상위 4%지 않습니까? 4%. 그러면 얘들아 48만 명 중 4%면 몇만 명이에요? 19,2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1등급은 19,200명이라는 거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육모랑 구모의 상승이 27,000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거거든. 근데 더 웃긴 거는 육모에는 없었지만 구모에 들어와 있는 졸업생들의 수준은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저 중에 상당수가 반수생이거나 상당수가 메이저급 학원에 있는 그죠 재수생, 삼수생. 보통 여러분들의 그 재수생의 심리가 뭐냐면 육모는 안 본 애들도 꽤 많아. 왜 안 보냐면 아직 난 준비가 안 됐어. 진짜 어설퍼. 진짜 웃겨.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 시험을 보지 않겠다. 나는 완전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너희들 사탐이나 탐구 과목도 할 때도 탐구나 이런 거 아직 미완성인 상태에서는 대충 보잖아. 완전히 공부가 끝나면 제대로 내 실력이 나올 테니 실력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직은 준비가 안 됨. 준비가 덜 됨.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더니 이제 길을 모으고 있다가 좋아. 이제는 돼야 돼. 사실 구모 때까지 완성이 안 됐는데 그래도 구모는 안 볼 수 없으니까 구모를 보는 거거든요. 그게 27,000명이나 됩니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내가 육모보다 성적이 유지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육모보다 성적이 올랐다. 지금 육모보다 성적이 유지가 됐거나 오른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채팅창에 한번 쳐볼까요? 네, 저는요 육모보다 성적 육모랑 같아요. 혹은 유지가 올랐어요. 한번 손 들어봐. 어때요? 있어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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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우리 고3 애들 이제 손 든 애들이 좀 많죠, 그죠? 일단 손이 들었다. 수학 빼고 업, 그쵸? 놀랍게도 손, 그치? 세연이 뭐 정도면 다 애들인데 올랐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이번 주에 국어 선생님을 찾아가서 맛있는 것을 곧 조공한다. 아니 조공 아니고 하사한다. 고생했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아주 어려운 일을 해내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육모보다 성적이 유지하거나 올라가는 일은 진짜 쉽지 않거든요. 예. 더군다나 올라갔다? 이거는 진짜 거의 뭐 약간 엄청난 되게 잘하신 거고요. 진짜 기특한 일이에요. 진짜 제가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습니다. 조공 아니고 하사해 주시면 됩니다. 고생했다 이게 강사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위이시니까 고객 만족도 1위. 여러분들이 고객 다 그 서비스 제공자 아시겠죠? 육모를 너무너무 잘 봐서 올라갈 수 없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반면에 육모보다 내가 등급이 하나 떨어졌다. 이러셨어도 이것도 정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기특한 겁니다. 한 등급 떨어지는 건 충분히 예상 범위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등급 떨어진 친구들 우울할 텐데 우려하지 마시고 아직 모의고사 남아있고 충분히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힘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는 더 알긴 해야 돼요. 자, 현재 응시자가 48만 명이죠. 그럼 수능은 어떻게 될까? 수능. 예상컨대 수능의 응시자는 약 53만 명 정도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중에 재학생이 한 38만 명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졸업생이 15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선생님, 응시자가 왜 재학생이 줄어드나요? 이 중에 안 보는 친구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수능 포기자들이 많고요. 수시로 날아간 친구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표본에 좀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흐름이 될 거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6만 명 정도 들어오는데 근데 이건 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구모랑 수능 때 들어오는 그 5만 명의 차이는요. 최상위권은 잘 없다. 중위권이 많다. 뒤늦게 공부를 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검정고시를 보거나. 근데 검정고시 한 애들은 이제 9월 목표 안 본 애들도 많거든요. 그냥 어 뒤늦게 공부한 친구들, 이제 막 검정고시 합격하자마자 오는 친구들. 그래서 구모에서 수능은 생각보다 그게 타격이 크지 않아요. 이제 육모에서 구모의 격차가 제일 중요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요 정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모에는 웬만한 반수생 공부의 뜻이 있는 친구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치? 허수스 맞죠? 허수 아이다. 아니, 복수수인가 이거? 뭐냐 이거? 아이가 뭐냐 이거 모르겠다. 수학을 못해서. 그래서 일단 이게 첫 번째 평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10명 중에 7명은 성적이 하락을 하는데, 대부분 육모랑 구모일 때는 육모에서 구모 변화가, 내가 만약에 10명 중에 3명 성적 유지가 됐고 상승이 됐다면 여러분들 진짜 굉장히 선방을 잘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셔도 좋고요. 한 등급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기어 올라가시면 되고, 2등급 떨어졌다면 오늘 이 설명을 듣고 솔루션을 반드시 만들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정확하게 하면 성적 유지가 10명 중에 9명, 2명, 10명 중에 2명이 있고요. 상승이 1명 정도 됩니다. 1명. 10분의 1. 10%의 남자. 그 정도 됩니다. 저는 보통 이제 등급 구간 성적을 얘기할 때는 보통 1, 2, 3등급 안에서만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는 4, 5, 6, 7등급은 다 똑같은 등급이기 때문에 1, 2, 3등급 선에서의 성적 향상과 하락을 뜻하는 겁니다. 자, 등급 컷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 엄매랑 화작이 너무 쉽게 나왔고요. 그에 비해서 엄매는 킬러 문제 한두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늘 얘기했죠. 이제 엄매가 그렇게 쉬울 수 없다. 엄매는 좀 더 까다로워져야 정상이다라고 얘기했고, 화작을 이번에 한번 쉽게 내본 건데,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점수에 따른, 그죠? 격차가 너무 크죠. 만약에 이 모양 이 꼴대로 수능이 나온다. 92점과 87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의 후배들은 다 어디 선택할까요? 엄매 선택하겠죠. 100%. 왜? 2문제나 여유가 있잖아요. 2-3문제나 여유가 있잖아요. 야, 그럴 거면 내가 엄매 공부하고 말지 까짓 거. 어차피 화작해서 한두 개 틀리고 엄매에서 한두 개 틀리면 다른 거에서 2점 정도 더 먹어, 2문제 더 맞아야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5점 간의 격차가 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안 되고요. 당위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선택 과목을 나눈 의미 자체와 내용이 상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작은 여기서부터 어떻게 된다? 조금 더 어려워질 예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깔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작 쉽지 않습니다. 화작이 좀 더 어려워지는 쪽으로 맞출 것 같고요. 엄매는 이번에 난이도 조절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화작은 89점 정도가 커트가 되게끔, 엄매는 87점 정도가 커트가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질 테니까, 화작러들은 화작을 하루에 한 번씩 1회 1회 타임 어택 화작문 11문제 꼭 푸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제가 앞으로 하시라고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적을 텐데, 이거는 기본을 하지 않으면 수능날 잘 볼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에 하나씩은 무조건 타임 어택, 뭐 12분도 좋고 14분도 좋고 13분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레이 S님. 레이 이거 내 영어 이름인데. 솔직히 국어는 재능 아닌가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능입니까? 그냥 국어 말고 수능 국어가 재능입니까? 전 이거를 여러분들 의견 한번 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엄매랑 화작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자 오답률 베스트 10을 뽑았더니, 그죠? 자 1번부터 10번까지 있잖아요. 10번까지. 그랬을 때 1번부터 몇 번까지? 6번까지가 비문학 독서였다. 그죠? 그리고 나서 37번과 34번, 29번, 37번 아니죠. 여기는 엄매일 거죠. 화작이겠죠. 29번과 34번은 문학이었고요. 그죠? 그리고 6과 37번, 6번도 이거 비문학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화작이나 엄매에서 하나, 그리고 문학에서 2개, 비문학 7개인데 독서 강세가 되었다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재능이다 아니다라고 놓고 봤을 때 재능이 저는 한 3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30%. 재능 30%. 그리고 그 뒤에 하는 후보정이 70% 정도 됩니다. 실제로.
수능이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요구하지 않아요. 누구나 대한민국에서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풀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체계적인 훈련과 학습이 되면 누구나 다 1등급이 나오게끔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수능을 너무 재능으로만 평가를 하게 되면요. 이제 공부에 대한 거리감이 생길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 잘한 애들은 그냥 읽힌다. 저거는 구랍니다. 잘한 애들은 그냥 읽힌다. 언제까지? 1학년, 2학년 때까진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3학년 때는 택도 없다. 상관없. 여기 딱 생각하죠. 택도 없다. 현역들이 지들이 암만 국어를 잘해도 3학년 때 지금 수준의 모의고사를 가볍게 읽고 가볍게 찍는 거는요 불가능하고요. 이제 장담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저희 1타 강사들 다 포함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가볍게 읽고 가볍게 풀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최근에 나오는 수능은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들도 풀 집중해서 풀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그게 이제 오만이고 착각인 거지. 사실은 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쉬워요. 그냥 휙휙 풀어도 다 맞아요. 약간의 수준만 있다면.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3학년 수능 모의고사는 지금 최근 1, 2년 사이에 나온 모의고사들은 절대 그렇게 풀지 않다. 강사들도 만점 받기 진짜 힘듭니다. 거의 진짜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봐요.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80분 시간 재고 시험 봐서 풀어라. 솔직히 전 만점 자신 없는데요. 만약에 이게 자신 있다라고 하는 강사가 있다면 시켜봐야 돼. 이건 인증해야 돼. 검증해라. 수능장 가서 할 수 있다? 좀 빡세다고 보고요. 특히 요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감과 한수나 뭐 상상 모의고사 많이 하시잖아요. 이건 더 심해요. 이건 더 만점 받기 힘들어요. 어떤 말씀 이해하셨죠? 시간을 충분히 들이고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풀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부터 좀 아시면 좋겠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남은 이제 70일 정도가 남았을 텐데 이때 뭘 해야 되는지 타임라인부터 솔직히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죠? 먼저 여기 70일 구간이거든. 여기가 얘들아 70일 구간인데 70일 기본적으로 고전시가나 고전소설 하셔야 되거든요. 고전시가나 고전소설을 하셔야 되는데 수특과 수능 완성에 있는 고전시가와 고전소설은 빠삭하게 알고 있어라. 빠삭하게 알고 있어라.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죠 얘들아. 현대소설도 그래요. 현대소설 하나만 더 추가할게 얘들아. 수필도 한번 적어볼게요. 결국 다 해야 하는 뜻이야. 진짜 미안한데 사실 현대시도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미안한데 그냥 수특 수완 EBS는요 그냥 씹어 먹어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근거가 있어. 잘 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근거가 아주 명확해요. 보세요. 야 도네이션 지워졌다. 야 어디 갔어? 이번에 현대소설이 비연계가 나왔어요. 비연계 6월에도 비연계였고요 9월에도 비연계였어요. 그러면 수능에는 현대소설이 현소가 비연계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 퀘션이 돼야 되죠. 근데 생각해봐. 비연계였다는 건 앞으로 낼 지문이 많다는 뜻이잖아. 그치? 이제 강사 중에 두 강사가 있어. 비연계 6월 비연계 6월 비연계 9월 비연계면 11월도 비연계다. 이게 트렌드다라고 하는 강사가 있지만 또 다른 합리적 의심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야 6월 비연계? 야 9월 비연계? 야 그럼 이미 소설에서는 한 문제도 안 했다는 뜻이잖아. 그러면은 수특과 수완에서 뽑아낼 수 있는 소설 지문이 많잖아. 그러면 수능은 연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현대소설을 함부로 볼 수가 없어. 요런 트렌드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염두하고 계셔야 됩니다. 항상. 그리고 고전시가랑 고전소설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 수능날 너네들이 해석을 잘 못해. 이번에 여러분들이 풀었던 시험지 중에 그 문학작품 34번 지문인가?
정수정전 이거 연기였죠, 여러분. 정수정전 이거 제가 푼 시험지거든요. 정수정전 연기였고요. 그리고 또 뭐 연기였지? 맨 마지막에 있었던 이거 어부단가 연기였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가를 베이스로 나를 풀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 그죠? 그래서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고전시가를 알기 때문에 해석이 잘 되었거든. 그래서 이건 수능에서도 고전시가 그리고 이왕이면 장편은 꼭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고전 소설도 해석에 문제가 있으니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어떤 수준으로 합니까? 어떤 수준으로 합니까? 이불송님이 질문하셨는데 혹시 도네이션 하셨나요? 이거 단답형으로 하면 1,000원 주셔야 되는데. 자, 농담이고요. 어떤 수준으로 하냐? EBS 그거 아시죠? 그 뭐지? 사용 설명서 구매하셨나요? 여러분? 다 있으시죠? EBS 사용 설명서. EBS 사용 설명서 보게 되냐면요. 작품 해제와 작품에 대한 표현법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안 사놓고 고3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고3인데 사용 설명서 없다? 그러면 나 내신 시험 볼 때 자습서 안 산다랑 똑같은 거거든요. 김동호 선생님 이클 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클 나쁘지 않아요. 강사가 개인 만든 것도 괜찮고요. 거기에 있는 작품 해제랑 작품 표현법 정리랑 그리고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내용 해석을 정확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한 줄 한 줄, 특히 시는 완전 한 줄 한 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을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EBS를 끝냈다라고 하는 거고. 저 수특 다 풀었어요. 저 수완 다 풀었어요. 이거는 EBS를 한 것이 아니다. 다 푼 게 아니라 딱 버튼 누르면 그 작품 뭐였고 주요 특징이 뭐였고 거기서 까다로웠던 해석이 어떤 거였어요까지 나와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70일 남은 시점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면 그냥 닥치고 이거 하시면 됩니다. 특수완도 제대로 안 해놓고 내가 수능을 보겠다? 자격이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수능 잘 볼 수 없어요. 잘 보면 사기죠. 아시겠죠? 전문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소설이라고 하면 전문을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저기 붙어있는 전체 줄거리를 읽는 건 좋아요. 전체 줄거리와 본문 내용을 정확히 읽자. 소설책 전문 어디 다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이죠. 전체 줄거리는 요약되어 있어요. 한 5줄에서 10줄 사이로. 그 정도는 좀 이해하고 가는 게 좋아요. 되셨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언메러들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하루에 얘들아 문법 문제 10문제는 무조건 풀어줘야 돼요. 대신에 10문제를 그냥 풀어선 안 된다. 알겠죠? 그럼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돼요? 무조건 10문제를 확실하게 풀고 모든 선지에 대한 내용을 암기나 완벽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10문제를 풀었다면 10문제에 대해서 이건 왜 아닌지 이건 왜 맞는지를 다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푸셨던 문법 문제 여기 없네. 여기 있겠지? 문법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그냥 정답만 찾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왜 맞는지 이건 왜 맞는지 이건 왜 맞는지 이건 왜 틀리는지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선화말 어미와 연결 어미가 뭔지 전성 어미가 뭔지 아직도 문법을 푸는데 이 용어들에 대한 개념이 팍 튀어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험 볼 자격이 안 된 거기 때문에 하루에 10문제씩 풀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문법 용어나 개념들은 이제는 암기를 해라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여기서 언메러들 질문 하나만 할까요, 얘들아? 전성 어미 하면 뭐 떠올라요? 화작 12컷 나오면 욕심 안 내도 되나요? 네, 욕심 안 내셔도 됩니다. 10분이면 더 좋긴 하겠는데. 전성 어미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뭐가 떠올라요? 바로 딱 떠올라야 돼요. 명사형 전성어미 맞지? 관형사형 전성어미 이렇게
확 튀어나와야 돼. 안 떠오르면 너 세연아 미친 거야. 알겠지? 부사형 전성어미 이런 거. 음기 이게도록 아니죠. 은는 을던 이게도록이 이게 타락톨날 떠올 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모르면 못 푼다. 아시겠죠? 그렇지. 지금 명중이처럼 떠올라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 정도는 기본으로 항상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떠오른다? 아직 갈 길이 많다. 그래서 엄메러드는 하루에 10문제씩 푸시면서 좋고요. 근데 사실 저와 함께 수업하는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그거 하잖아. 우리 한수랑 이감 하잖아. 매주 12문제씩 풀어. 그 문제도 결코 쉬운 문제들은 아니어서 일단 그것부터 완전히 빠삭하게 하고 기본적으로 책 한 권 더 사셔가지고 혹은 기출문제 6모나 9모 기출문제 풀어서 나머지 모든 개념을 완벽하게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화장러들 같은 경우는요. 1인 1지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인 1지문은 기본적으로 하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국어를 시험 보는데 1인 1지문 안 한다? 우리 때 영어 단어 있었거든. 영어 듣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는 1인 1 영어 듣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 그거 중요합니다. 1인 1 지문 하셔야 돼요. 무조건 타임어택 시간 재고 푸셔야 돼요. 12분 정도 커트하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12분.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화작을 12분 만에 푼다. 문학을 25분 만에 푼다. 마킹 3분 한다. 그러면 50분 남잖아요. 독서가 50분 동안 풀 수 있거든요. 아닌가? 40분 풀 수 있죠. 그러면 이건 최소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 선은 나오는 거거든요. 이 정도. 그렇지? 근데 만약에 내가 화작을 12분 만에 푼다. 문학을 20분 만에 푼다. 마킹 3분 한다. 그럼 독서가 45분 컷이거든요. 그럼 무조건 1등급 컷이거든요. 어떤 말씀 이해하셨죠?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독서론도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셔야 되는 훈련은 이제 7.5에서 타임어택 훈련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시간 재고. 그리고 별표치기 훈련 하셔야 되고요. 엄매도 똑같아. 엄매도 12분이야. 화작 엄매 똑같아요. 엄매는 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문법 잘하는 애들은 엄매 10분 만에 풉니다. 문학 20분 안 걸린 친구 되게 많은데. 문학 17문제밖에 안 되잖아요. 보통 17분, 18분 걸린 애들 많아요. 예. 구모에서 엄매 독서 문학순으로 풀었는데 순서 바꿔야 될까요? 일단 예, 바꾸시길 권합니다. 네, 잘 봤나요? 잘 봤으면 그대로 하시고 못 봤으면 바꾸셔야죠. 문학 10분 대 컷을 17분. 야, 문학 17분 정도면 되지 않아? 한 문제 1분. 이거 쌉 가능. 어렵지 않지. 가능하지 않음? 제가 그래서 보통 60분 풀잖아요. 그 문학을 보통 17분대에 풀거든요. 그리고 조건부 훈련이라 그래서 조건부 동그라미 별표 치셔야 되고요. 조건부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미션을 걸어야 돼요. 미션. 어떤 미션을 걸어야 되냐면 이런 미션. 방금 시간 정했잖아. 나 문학 25분 만에 풀어볼 거야. 볼 테야. 라고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정확하게 20분 만에 풀려고 노력하는 것. 나 이번에 독서 말고 이번에 화작 12분 만에 풀어볼 거야 하고 매일매일 조건을 걸어서 매일매일 연습할 것. 근데 그대들이 실제로 성적이 잘 안 나는 이유는 시간을 실제로 제대로 재서 푸는 친구가 별로 없다는 거야. 제대로 안 풀어. 그냥 대충 한 번씩 뜨문뜨문 시간을 재. 그러면 안 돼. 모든 날 모든 순간 시간을 다 재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냥 오늘 생각나면 재고 어떨 땐 안 재고 하원 선생님이 재주면 재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윤세현 독서로는 그냥 착한 말 고리 같은 느낌인 거 아니에요? 이게 좀 함정이긴 하죠. 여러분
이번에 1번, 3번 독서론 수능에서 쉽지 않을 예정이다. 쉽지 않을 예정이다. 어렵게 나온다. 제가 내일 대치 수업할 때 저희 교수님의 이제 독서론 논문을 하나를 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지금 피싸는 겁니다. 독서론이 뭐처럼 나올 수 있어요? 인문 철학의 동양 철학 지문이나 서양 철학 지문처럼 나온다. 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성현들이 독서를 엄청 강조해요. 독서를 강조하고 독서를 왜 해야 하고 독서의 기능이 무엇이며 독서의 어떤 효과는 무엇인지를 되게 체계적으로 글 써놔요. 그래서 책 읽으라고 엄청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지문화 시켜버리면 여러분들은 되게 어려워질 수 있다. 1, 2, 3번 문제 결코 호락하지 않다. 사실 2번 모의고사 구모도 독서론 까다롭지 않았니? 이 문제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은.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야. 이거 생각보다 이 부분에 대한 도약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논문의 일부거든요. 눈동자 움직임에 대한 독서 연구에 대한 논문이거든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이감이나 한수 상상해서 풀고 있는 독서로는 따위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수님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작년이야 1회 처음이니까 시범삼아 해봤지만 이번엔 다르다. 내용은 어려워도 되게 답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인문 철학처럼 나온다. 철학 지문처럼 나온다. 그래서 철학 지문은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예상 시나리오, 나의 예상 시나리오. 엄쌤의 예상 시나리오는 이거야. 잘 봐. 1번부터 3번까지는요. 인문 동양 철학에 관련된 거나 서양 철학에 관련된 독서론을 준다. 그 다음에 4번부터 9번까지는요. 예를 들면은 사회나 경제 지문, 사회 경제 혹은 법 지문을 준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부터 13번까지는요. 10번부터 13번까지는요. 이제 뭘 줄까? 거꾸로 4번부터 9번이 예술이나 역사 지문을 가와 나 지문으로 주게 될 거고요. 10번부터 13번 문제를요. 사회 경제 법 지문을 준다. 그리고 14번부터 17번 문제를 생명 지문이나 기술 지문으로 준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예상 시나리오야. 그러면 사실은 철학 지문 하나, 그다음에 예술 역사 지문 하나, 사회 경제 지문 하나, 생명 지문 하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런 맥락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 이제 비문학의 완성이지 사실은. 출제 의도. 독서로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 아시겠죠? 이렇게 안 되길 기도하세요. 만약 이렇게 나오면 잘 보시고요. 그치? 결이 비슷하지. 시간을 줄이는 건 매일 시간 재면 연습하면 되는 건가요? 시간을 어떻게 줄일지를 고민하면서 단순히 시간을 재고 푼다고 속도가 줄지 않고 목표 시간이 있고 도달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방법을 찾으면서 하시면 늘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30일. 컨디션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요. 집중력 관리, 수험성 모드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구간은요. 30일 전까지는요. 반드시 무리해야 할 구간입니다. 반드시 무리해야 한다. 앞으로 무리 좀 해라. 제발 좀. 알겠니? 앞으로 무리 좀 해라. 피토할 때까지 해라. 코피 털털 흘려야 된다. 피똥 싸야 된다. 그리고 30일 나오면 이제 컨디션, 집중력 관리, 수험생 모드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컨디션 관리라고 하면 무조건 얘들아 12시 취침 6시 기상 기본. 알겠니? 집중력 관리라고 한다면 집중력을 어떤 시간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풀타임 유지할 수 있는 거 연습.
수험생 모드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수험생 모드라는 건 얘들아 잘 기억해. 수험생 모드라는 건 사적인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고요. 연애 잠시 쉬고요. 아시겠죠? SNS 삭제하시고요. 알겠죠? 학교 오고 가는 길, 학원 오고 가는 길에 늘 암기 자료 들고 다니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수험생 모드. 들떠 있으면 안 되고요. 항상 차분하게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유튜브 하루 30분 죽여버려요. 버리시고요. 이딴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늘 대신에 명상 10분, 산책 20분 정도 추가해 주시는 거. 가벼운 운동 요 정도는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관성을 깨면 안 좋다니. 그 관성이 망하는 거야. 사람을 망하게 하는 관성이라고. 학교랑 친구 그래서 맞아. 학교에서 친구랑 대화 금지, 떠들기 금지.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하루 유튜브 30분 절대 안 돼. 진짜 인정을 못 한다. 나 안 되겠다. 야씨 30분 안 돼. 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건 한 달 정도면 돼요. 사람의 신체 바이오리듬이 보통 한 달 정도 꾸준히 행동을 하면 맞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좀 말하기 그렇지만 이제 마법 주기를 조절도 하셔야 됩니다. 슬슬 약을 먹는다거나 30일 정도 삶의 의미 없어도 괜찮다. 왜 굳이 30일의 의미를 거냐? 알겠지? 이거 얼핏 봤는데 이불성이 일주일에 모의고사 실무 4개 풀면요 절대 안 됩니다. 망합니다. 실무 4개 푸시면 안 돼요. 학습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누적만 될 테니까. 공부 안 하는 일반고라 다 노는 분위기를 미치겠다. 진짜 인정합니다. 진짜 엄청 놀아요. 그렇지. 330일이 395일 쌉가능. 70일 갈아 넣으면 모든 등급 하나에서 2개씩 상승 가능. 기적 무조건. 드림스 컴 트루.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일반고의 특징. 물론 다른 고도 마찬가지야. 원서 집어넣고 나면 지들이 대학 붙은 줄 알죠. 붙을 것만 같대. 내가 서울대, 연대, 고대 원서 딱 집어넣고 나면 왠지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자사고도 마찬가지야. 그죠? 막 상상, 나 붙으면 어떡하지? 나 수능 안 보러 갈 텐데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설레하거든요. 그래서 설렘은 설렘으로만 남겨두세요, 여러분. 예. 내신 버리면 안 되죠. 재수를 염두하면 내신 버리면 안 돼.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할게요. 저는 오늘 할 때까지 할 거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일단 시험을 잘 치려면 이제 솔루션, 지금까지 이제 문제점들 파악했고 상황 파악했으니까 여러분 도움되는 이야기를 좀 몇 가지만 해보도록 할게요. 시험을 잘 치려면 다른 건 다 잊어버리면 좋겠지만 첫 번째 스위칭이라는 걸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채팅창에 한번 스위칭이라고 쳐볼까요? 스위칭. 뭔가 바뀌는 거, 변화되는 거. 스위칭이 대체 무엇이냐? 생각의 전환이 빠를수록 문제의 포인트 전환이 빠를수록 성적은 잘 나온다. 이건 국룰이거든요. 그들이 모의고사를 본다는 건 결국 이 스위칭 능력을 기르겠다라는 건데, 그렇죠? 스위칭. 그러니까 모의고사 시험 문제풀이의 핵심은 모든 시험을 다 통틀어서 모든 국가고시를 포함해서 뭐 9급이든 6급이든 7급이든 사법고시든 외무고시든 어떤 걸 다 통틀어서 가장 시험 시간 제일 중요한 건 스위칭 능력이에요. 스위칭. 그게 뭐냐? 자 보시죠.
스위칭이라는 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내가 해야 하는 행동 패턴의 변화를 뜻하는 건데요. 두 가지 패턴이 있겠죠. 첫 번째, 버리냐 혹은 다른 방식으로 재시도를 하는가. 이 버리냐 다른 방식 재시도 하기 전까지 과정. 그 전에 이제 문제를 풀다가 고민하죠. 그러니까 고민과 버리냐 요 사이가 여기가 스위칭이거든. 이게 빨라야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가 빨라야 되는 거야. 알겠니? 막혀 바로 다른 거 시도. 바로 버리는 거. 이게 체계화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고민하다가 여기 넘어오는 시간이 너무 길어. 여기가 막 1분씩 돼. 그러니까 시간을 다 갈아먹는 거야. 아시겠어요? 잘 봐요. 뭐 하는 건지 개념을 이번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제 엄매러들 37번 문제가 어려웠거든. 알겠니? 그래서 이제 공부 조금 하는 애들은 이거 이렇게 풀었다. 잘 봐. 선생님 보여줄게 얘들아. 사실 이거 안 읽거든. 이제 상위권들은. 이것만 보고 선어머럼이랑 연결음이 찾는 거야. 맞죠? 그래서 1번 보면 야 이거 너 아니야. 그지? 이렇게 얘기한다. 그 다음에 야 너도 아니야. 이렇게 한 번 풀면 다 아닌 것처럼 보여. 이 문제의 특징이야. 37번 문제. 이 화정러드도 보세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풀고 나면 5개가 다 안 보여. 딱 이 모양이 나왔을 거야. 엄매런들 맞지? 푸는 사람들 손 들어봐. 맞지? 그러면 이때 판단을 하는 거야. 와씨 안 풀리네.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 보기를 다시 읽을 건지 아니면 문제를 버릴 건지. 그치 명준이 그치. 이거 저거 처음에 안 보였다 이게 얘기하잖아요. 그지? 이 다 X거든. 아니면 얘를 다른 방식으로 선지를 다시 접근할 건지. 알겠니? 그럴 때 이제 최대한 빨리 어떻게 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늘 얘기하잖아. 동사나 형용사 다시 말하면 서술어에 밑줄이 있으면 뭐랑 뭐부터 생각해야 돼? 첫째 둘째? 동사나 형용사에 밑줄이 있으면 첫 번째 기본형부터 생각한다. 이게 국룰이고요. 두 번째 국룰은 뭐냐면 동사와 형용사의 서술 주체 주어를 확인한다. 이게 두 번째 국룰이거든. 알았지? 그러면 이 규칙에 따라서 야씨 안 보이네. 야 그러면 주어부터 다시 봐야 돼. 그럼 주어가 있는 거 찾아. 무리가 있고요. 갈증이에요. 그럼 디귿 봐봐. 갈증이 가시였겠구나. 나 분명히 4번 이거 맞다고 생각했거든. 아니 틀리다고 생각했거든. 왜냐면 가셨겠구나를 분석하게 되면요. 가시에다가 어세다가 get이라고 하는 선어말음이 3개가 있어야 돼 원래. 지금 3개를 찾았어. 금방 이거는 찾는데 5초도 안 걸려. 문법러들은. 그치? 근데 주어를 봤더니 갈증이 가셨어. 얘들아 그럼 이때 시는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가 아니지? 그치? 야 주어를 확인해야지. 야 이거네. 그럼 얘는 알고 보니까 엇과 개 2개밖에 없네. 정답 4번이래. 이렇게 빨리 스위칭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위칭을 잘하냐 못하냐를 판단할 때 37번을 맞췄냐 못 맞췄냐를 보면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맞췄어도 이거 다 푸는데 1분 미만으로 걸려야 돼. 근데 이거를 못했다? 그럼 망하는 거야. 근데 더 재밌는 얘기 알려줄까요? 여러분 기억해. 수능은 방금과 같은 문제가 최소한 2문제는 나온다. 그래서 바로 너무 쉽게 풀리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고 모든 선지가 다 답처럼 보이면 빨리 주어나 목적어를 확인한다. 이게 국룰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사고의 전환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야. 버리냐 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모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스위칭 개념입니다. 꼭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순발력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평소 성격이 이제 여유 있는 친구들이, 느긋한 친구들이 수능 성적 시험 볼 때는 조금 손해를 많이 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되셨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모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포커싱을 해야 될 텐데, 비문학 독서의 2가지 원칙, 이번에 고난도 문제가 이 2가지 안에서 웬만하면 다 풀립니다. 다 풀려요. 그래서 오늘 그 공부 방법을 좀 잘 알려줄 테니까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집이지 지금 다 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꼭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늘 말씀드리지만 기억 밑줄이 쳐져 있으면 항상 어딜 제일 잘 봐라? 주변을 잘 봐라. 상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주변만 잘 봐도 웬만하면 풀리고요. 두 번째, 어려우면 제발 지발 용어의 정의와 주제로 돌아가라 라고 진짜 많이 했잖아요. 제발 좀 거슬러 올라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실 때는요, 웬만하면 정의가 되어 있는 문장에는요 따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정의라고 따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자, 여기 보이세요? 선생님 시험지거든. 선생님 시험지 보여? 여기 정의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니? 여기 정의라고 따로 구별되어 있는 거 보여? 이렇게 이렇게 구별을 해주는 게 좋아. 엄청 중요하거든. 이해하셨어요? 중간중간에 여기가 정의 파트였구나, 정의 파트가 아니었구나 라는 구별들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문제가 풀리는데, 저기 주제 정의라고 써있잖아요. 이렇게. 그지? 여러분들의 필기는 그게 없다는 거지. 여기도 지금 정의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내 인덱스란에서 이거 꺽쇠 표시하는 거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댐핑인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정의거든요. 이렇게. 댐핑인자, 정의. 그래서 명확한 정의 표시를 하시고 거기로 돌아가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요. 선생님 실제로 풀었던 시험지 나중에 혹시 올려줄 수 있으면 좋고요. 선생님 문제풀이 순서도 이렇게 깔끔하게 적어놨죠? 전 문제 풀면서 이런 거 적어놔요. 심심하니까요. 별표도 많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별표도 있다. 그리고 선생님은 문단별로 시간을 이렇게 초를 재놓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요만큼인데 27초, 요만큼인데 33초, 요만큼인데 30초 걸렸다는 뜻이고, 요만큼인데 40초, 요만큼인데 추가로 60초 걸렸다. 그래서 실제로 요만큼 읽을 때는 30초 안에 읽고 내용까지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도 27초, 여기 33초, 30초. 마지막 문단이라 좀 더 주의 깊게 읽었던 거 티가 딱 나지. 30초 읽는 거 알겠어? 선생님 항상 어딜 열심히 읽어? 마지막 문단 되게 열심히 읽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여기도 60초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초를 적으면서 해봤었는데, 여러분들도 모의고사 풀 때 저런 것들을 적으면서 시간에 대해서 관념을 갖고 있어야 시간 관리가 좀 잘 된다. 자, 가볼게요. 선생님 진짜 문제 풀려요? 진짜 문제 풀려. 갈게. 자, 이 문제 기억나요? 6번 문제 기억나요? 기억의 이유로 추론한 이유. 오답률 7이었고 55.1%거든요. 오답률 자체가 엄청나죠? 자, 기억이라고 하면 윗줄을 가야 돼. 여기 기억 보여요? 기억 보이죠? 이렇게.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 솔직히 말은 뭐 멋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항상 어딜 잘 봐라? 일제 수능에서도 기억 밑줄이 있으면 첫 번째 그 앞에 있는 문장을 제일 잘 보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그러나부터 이 문장이 가장 하이라이트 문장이 되겠죠.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 보여요? 여기. 자, 체험으로 한정된다. 동그라미 쳐져 있어야 돼. 이게 한정. 그는 이러한 미적 체험을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국한시킴으로써 진정한 예술을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의 문제를, 추론 문제를, 6번 문제를 풀 때는 기본적으로 체험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1번에는 체험이 없고요. 2번에도 체험이 없습니다. 3번은 체험이 있고요. 4번은 체험이 있어요. 5번은 체험이 있기 때문에 3, 4, 5번 중에 정답을 고르려고 시야를 좁혀나가는 게 좋습니다. 가장 핵심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래. 그랬을 때, 자, 방금 체험으로 한정한다라는 키워드를 딱 봐야 돼. 그럼 이 한정의 패러프레이징이 문제의 정답이 될 거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정답이 어떻게 돼? 체험만이 강조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떤 말씀 이해하셨어요? 방금 여기 안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체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관이고, 그 주관이라는 단어와 체험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정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3번도 주관이라는 단어가 없게 되었고, 그럼 여기 주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왜곡이냐 온리 체험이냐라고 했을 때 체험만을 한정한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정답이 5번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기억 밑줄을 만나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그 주변에 있는 가장 핵심 키워드를 뽑는 역할, 뽑아서 정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무조건 행하고 있어야 된다. 이해하셨죠?
지금 이거 헷갈렸다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왜냐면 이거는 애초부터 4번과 5번을 가지고 너네를 엿먹어봐라 라는 거야. 가장 적절한이기 때문에 다 적절한 것처럼 느껴져. 사실 거의 다 틀리지 않아. 어. 어떻게 보면 다 맞아. 확실히 1번 정도만 아닌 것만 1, 2번만 아니고 3, 4번 다 맞는 느낌이거든. 근데 수능은 이렇게 명확하게 패러프리즈가 돼 있으니 주변의 키워드, 밑줄 주변에 있는 내용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넘어갈까요? 한 번 더 해볼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12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문제였고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보여? 그치? 근데 기억이라고 하는 게 밑줄은 저 아래에 있을 거야. 기억 밑줄 여기 있거든. 알겠니? 근데 이 주변에는 딱히 키워드가 안 보일 수 있어. 기억의 이유 여기 있잖아. 그러면 항상 자 문제를 볼게. 여기 봐봐. 주어가 누구야 다. 유류분 보여 이렇게? 여기 형광펜 한번 쳐볼게요 여러분들 시험지에서. 그럼 이런 순간이 왔을 때 야 정답이 안 보인단 말이야. 선생님도 안 보였다고 이게. 처음에 내거 시험지 보여? XP 다 쳐져 있는 거 보여? 이거? 어머나 제기를 초벌구이를 했더니 다 XP 쳐져 있는 거야. 내 기억력으로 풀었더니 안 풀리더라고. 내 시험도 똑같잖아. 자 이런 제기를 다시 해야 되겠네. 생각을 빨리 스위칭을 한 거지. 야 그럼 뭐 있어? 야 유리분이 포인트잖아. 여기 유리분 네모칸 쳐져 있는 거 보이니 얘들아? 이렇게 네모칸? 정의로 봤다는 뜻이야. 정의 갔어. 유리분 어딨어? 여기 있네. 유리분은 피상속적인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동그라미. 저기 너는 동그라미 안 하고 있지? 자 경제 법지문에서 조건과 가정문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조건이 뭐야? 무상처분 행위가 없다. 무상처분 행위가 없다. 정답 2번. 끝난 거야.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나부터도 그냥 기억력에 의존을 푸니까 일단 XP 치운 거지. 똑같다니까 너네랑 나랑. 다르지 않다니까. 그래서 말했잖아. 어디로 올라간다? 기어 올라가라. 제발. 어디로 가라? 정의로 가라. 주제와 정의로 돌아가라. You know what I'm saying? 오키도키? 그래서 이 문제도 풀립니다. 오답률 4회 63.5%.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두 문제만 맞췄어도 등급이 하나 바뀌었을 텐데. 맞지? 나 힘들어. 그만하고 싶어. 저 힘들어요 여러분.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어요 방금. 한 문제 풀 때. 고생하셨고요. 절반밖에 아직 안 했는데 큰일 났네. 그러게나 말입니다. 오늘 학원 갔다 왔어요 다들? 그치? 야 1시간 했으면 나 잠깐 쉬어도 되는 거 아님? 솔직히 쉬시는 김에 우리 좋아요 한 번씩만 누르실까요? 생각해보니 내일 8시 반 등원 오히려 좋아. 내가 바로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극한의 정신력, 극한의 체력을 자꾸 갉아 먹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성적이 오르거든. 힘들어서 죽을 때 너무 힘들 때 그때 모의고사 한 번 더 보는 거. 모의고사 보면서 토할 것 같을 때 그때 모의고사 한 번 더 보는 거. 그게 성장이거든. 그래서 내가 원래 이번 주에 모의고사 해지할까 하다가 해지하지 않고 그냥 실무로 그대로 보려고 그냥 이감 보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힘들라고. 여러분 개고생 좀 해보라고. 솔직히 보고 싶지 않겠지. 모의고사 야 수요일날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시험 봤는데 토요일날 다시 국어로 또 보라고? 아직 이거에 대한 치유도 안 됐는데 후유증도 남아있는데 PTSD 있는데 그렇지 보라고. 왜? 그래야 성장하니까. 왜?
나를 아프게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성장하게 만든다. 극한. 근육통 올 때 그때 운동해야 근육이 생겨. 그래서 일부러 하는 거야. 한번 죽어보라고. 뒤져봐라. 알겠지? 원망스럽겠지. 내가 밉겠지. 하지만 그래서 대학 갈 수 있다니까. 9편 끝나고 치맥하면은 내년에도 또 같은 시간에 또 치맥을 하시게 되겠죠. 그죠? 채연이 덕분에 방금 힘이 났어. 엄쌤하고 하트를 보내줬기 때문에 갑자기 힘이 났습니다. 네, 좋네요. 또 열심히 한번 해볼까요 이제? 단순한 편. 굉장히 생각보다 다루기 쉬운 편. 오케이. 그다음 가보자. 빨리 하고 나도 모의고사 풀어야 돼. 모의고사 풀고 해야 되니까. 반드시 걸러야 하는 유형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계산하는 문제. 이제 그만 놓아줘. 왜 집착하니? 알겠니? 계산하는 문제 좀 놔줘라 이제. 어차피 못 푼다 너네. 오답률 1위가 16번 계산 문제고 오답률 3위가 13번 계산 문제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요즘 수능에서요. 경제랑 법지문에 사칙 연산 문제, 가감승제 문제를 아주 잘 냅니다. 아시겠죠? 아주 잘 내요. 근데 고난도 3점짜리 시간 빼앗아 먹는 녀석으로 만들어요. 여기서 시간을 뺏기면 안 돼요. 사실 16번 문제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을 쓰고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리만 알면 16번 문제 졸라 쉬워요. 안 쉬운 문제가 어디 있어요. 저한테 다 똑같죠 뭐. 16번 문제 이거 원리만 알면 되게 쉬워요. 나눠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것도요 안 어려워요. 근데 오답률이 이렇게 높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오답률 중에 진짜 그죠? 정답률이 24%가 되고 여기는 26, 7, 8, 28%가 되는데 얘네들 중에 진짜 시간을 얼마 안 써서 맞춘 애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 이런 거지. 없다 이거지. 없다. 시간 다 쓴다. 한 3, 4분씩은 썼을 거다. 왜 3, 4분씩 두 문제 쓰고 있냐. 8분이면 지문 한 문제 문학은 8문제를 풀 텐데. 평소 연습할 때도 버려야죠. 버렸다가 준는 연습해야죠. 다시 푼이 쉬워져. 그쵸? 다시 풀어서 쉽게 만들어야죠. 문제에 매몰되시면 안 됩니다. 제발 좀 버려라. 아시겠죠? 진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래도 풀고 싶나? 자네 농구해보지 않겠나? 자네 그래도 풀고 싶나? 그럼 계산에 집착하지 말고 관계성에 집중해라. 알겠니? 참고로 여기서 벌이라는 뜻은 엄쌤이 말하는 벌이라는 뜻은 일단 넘겼다가 시간을 남겨서 다시 돌아와서 풀라는 뜻. 진짜로 벌이라는 뜻이 아님. 주의. 오해, 곡해, 지성. 아시겠죠? 넘겼다가 풀 수 있는 것보다 다 풀고 나머지 푸시라. 그게 맞다. 아니 1등급이 87점이 나오는 이 여유로운 시험에서 다 맞겠다고 하는 게 진짜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알겠지? 운전면허 시험 70점이면 합격인데 100점 맞아서 합격하나 70점 맞아서 합격하나 똑같은데 100점 맞았다고 자랑하는 애들 있다고 사회 나오면 나 운전면허 시험 100점이야. 이게 무슨 영광이 있겠니? 물론 수능은 정시로 갈 거면 100점이 더 좋긴 좋죠. 하지만 여러분 등급이 필요한 거면 사람마다 다른 거지. 등급이 필요하면 1등급이면 만족해야 된다. 근데 이제 내가 정시로 의대를 뚫겠어요. 그러면 100점 맞아야지. 수능 만점이 목표야? 세연아? 화이팅해. 응원할게. 만점 맞으면 꼭 인터뷰할 때 엄쌤 이름 대줘.
국어는 엄쌤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줘. 그래서 그래도 풀고 싶으면 여러분 계산에 집착하지 말고 관계성에 집중해라 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답률 2위예요. 오답률 2위 문제 14번 문제거든요. 뿅. 보이세요 여기? 그랬을 때 자, 여기 댐핑 인자라는 단어 보이거든요. 기억해. 댐핑 인자가 커진다라고 보는 순간 항상 이항 대리보를 떠올리셔야 되고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크다 작다 비율의 관계성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눈으로 댐핑 인자의 정의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댐핑 인자 어디를 봐라? 정의와 그죠? 최초 설명항들을 보시면 되겠는데 댐핑 인자를 가볼게요. 여기 써 있잖아. 댐핑 인자가 뭐냐면 자, 보여? 이동하지 않는 비율 반영한 것이고 댐핑 인자 0.8 이동한 비율 20% 보여? 그러니까 얘들아 그럼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20%일 때 20이고 그럼 댐핑 인자가 0.8이라는 뜻은 댐핑 인자를 치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동하는 비율은 80이죠. 그럼 이걸 이렇게 바꾸시는 거 알겠죠? 이동하지 않는 거 20, 이동하는 거 90, 80. 그러면 이동을 많이 하게 되면 80이 뭐가 돼요? 90이 되겠죠? 그러면 90이 되면 얘가 10이 되고 이동을 많이 해. 어떻게? 90만큼 해. 그럼 댐핑 인자가 어떻게 돼? 0.9가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2번 사용자의 링크에 따라 이동의 비율이 높을수록 0.9가 되면 댐핑 인자 0.9로 커진다. 정답 2번. 이렇게 겁나 쉽게 풀려야 되거든요. 저는 이 문제 풀 때 진짜 겁나 빨리 풀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왜 이렇게 76.1%나 많이 틀리셨어요? 대체 왜 그런 거예요, 이거? 나한테 설명 좀 해줄래요? 이거 관계성 문제 아닌가요, 이거 그냥?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고 그 비율이 20%. 그러니까 뭘 놓친 거야? 지시대명사를 놓친 거지. 그 비율을 놓친 거지. 아시겠어요? 그 비율이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20%야. 그럼 이동하는 비율은 80%네. 그럼 이동하는 비율이 높아져? 그럼 댐핑 인자도 커지겠네. 맞네. 2번. 너무 심플하게 맞춰야 되는 건데. 이걸 놓쳤다라는 것은 관계성을 놓쳤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문에 가감승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시 말하면 비율에 대해서 덧셈, 뺄셈, 나눗셈, 비율 이런 것들 관계성에 주목해라 라는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되셨죠? 또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10번 문제 오답률 5위였던 62%였던 10번 문제도 관계성과 비율 문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상대 2번 읽을게.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에게 동그라미 일부에 해당한다. 한정한다. 자, 유류분의 일부인지 유류분 부족에게 일부인지에 대한 관계성을 물어보는 거야. 유류분의 일부냐 유류분 부족에게 일부냐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면 지문으로 가야죠. 그죠? 어떻게 된다? 자, 여기 봐봐. 호이. 보장되는 범위 한정한다. 자,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보여? 그러니까 유류분 뭐가 아니야? 부족액이 아니라 유류분에 대한 일부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가 아니라 유류분의 일부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이것도 너무 심플하게 풀려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도 놓친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와 부분 간의 관계성, 전체와 부분 간의 관계성을 놓친 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와 부분 간의 관계성. 선생님이 모든이란 단어가 나오거나 일부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주목하라 그랬지? 이게 그 내용이잖아. 전체와 부분 간의 관계성. 깔끔하게 또 풀렸어요? 반성하셨습니까, 여러분? 얘는 여기서밖에 나올 수가 없었던 거야. 일부 딱 보는 순간 야, 난 애초부터 지문 읽을 때도 야, 일부만 동그라미 체크돼 있었고 거기서 몇 번 문제가 나오겠구나 라는 느낌이 딱 왔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 선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거지. 되셨죠? 오키도키? 실제로 선생님 푼 거 볼까 얘들아? 10번 봐봐. 여기 3문단 보여? 일부에 한정한다? 그치?
그런데 여기 딱 보니까 여기 밑줄 쳐져 있는 게 두 군데겠지? 만 어디 있어? 유류분의 부족액만 밑줄 쳐져 있고 이익의 일부만 쳐져 있는 거 보이지? 이익이 있는 이렇게 계산되어 있잖아요. 반성도 열심히 하시고요. 또 봐. 호이. 11번 문제. 11번 문제가 방금 그였고요. 자, 어쨌든 요 정도. 그래서 정리 한번 다시 해볼게요. 비문학을 잘하려면 아니요, 시험을 잘 보려면 비문학 시험을 잘 보려면 스위칭을 잘해라. 독서를 잘하려면 첫 번째 주변을 잘 봐라. 두 번째 정의와 최초 설명항을 잘 봐라. 세 번째 계산 문제는 버려라. 그래도 풀고 싶으면 관계성에 주목해라. 되게 심플하지? 수능날 이 원칙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형광생들은 이제 추가로 몇 가지를 더 배우게 되겠죠. 오늘은 요 정도 온라인상에서 요 정도만 하도록 할 거고요. 저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생존 시험과 한 번씩 할까요? 살아 계시나요? 흠흠흠흠. 7번 1번 약간 억까 느낌이 있지. 시간은 자정이 넘었다. 엔진은 수백가가 넘는 항목으로 그치? 오버의 뜻이죠. 실제로 넘은 거냐? 그래도 17번에 5, 1번밖에 없어 얘들아. 맥락적으로 그밖에 없고요. 살아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문학 갈까요? 문학은 지금 여러분들이 주어와 관용어를 잘 확인하자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하세요. 진짜 문학의 제일 중요한 게 주어랑 관용어 얘들아. 늘 수천만 번 이야기를 하잖아 선생님이. 문학은 주어랑 관용어다. 알겠니? 잘 봐봐. 29번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거라서요. 그러면서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죠? 항상 트랜지션 주변에 어디 중략이 나오면 중략 직전 부분을 열심히 보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자 이거를 잘 읽으셔야 되는 건 맞죠? 자,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규칙이니까 페어플레이를 지키는 사람이면 이것은 소형의 도덕률일 수밖에 없어. 그지? 그러나 이 도덕률을 지키는 한 내 겨드랑이는 요절이 나고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페어플레이를 지키는 거 그지? 소형의 도덕률이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얼핏 보면 29번에 정답 4번 선지가 맞다고 생각해요. 나는 시민이 정한 규칙을 정해야 되는 페어플레이를 지키지 못하게 되어 고민한다. 이거 맞거든요. 그래서 얘가 처음에 동그라미가 닫혀져 있을 거야 이렇게. 이거 29번 풀 때 이 동그라미 처음에 닫혀져 있었다는 사람 혹시 있니? 이렇게 있다면 재빠르게 스위칭을 해야 돼요. 어떤 스위칭을 하냐면 주어랑 관용어 확인해야지 라고 하셔야 돼요. 알겠니? 그러면 4번 볼게요. 규칙인데 어떤 규칙이야? 시민이 정한 규칙이구나 라고 봐야 돼. 근데 규칙은 시민이 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나라에서 정하는 거잖아. 그 시민이 정한 게 틀렸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민이 정한이라는 관용어가 틀린 거죠 이렇게. 문학의 고난도 문제는요. 문학에서 고난도 문제는요. 관용어랑 부사어, 부사어 그리고 주체 객체 문제. 이게 가장 흔한 패턴이에요. 관용어랑 부사어 놓치면 안 된다 이거 하나, 그리고 너 주체 객체 구별해라 이거 하나. 이거를 딱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한 호흡에 읽으면 안 된다. 그러려면 항상 뭐가 있어야 돼? 시민이 정한 규칙을 끊어읽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너네 나한테 1학년 때부터 배웠던 게 끊어읽기를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야.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 You know what I'm saying? 됐어? 오케이?
또 풀어봐. 오답률 9위였어. 참고로 51%. 야, 이 문제를 50%나 틀리는 게 말이 되니 이게. 34번. 기억나? 작은 따옴표가 나오면 직접 눈으로 가서 확인해라. 별표를 의미가 아니라 뭐로 확인해라? 의도로 확인해라. 이거 두 가지 규칙만 지키면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춰요. 근데 이거 두 가지 규칙 어기면 이 문제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 지문도 긴데다가 34번 문제랑 맨 끝자락이야. 알았니? 가볼까? 이것이 이제 정답이 2번일 텐데. 강풍은 와야지. 강풍 와야지. 흥취의 대상을 강에서 산으로 옮겨가는, 그러면 장소의 이동이 나와야 돼. 공간의 이동이 나와야 되는 거고. 자연현상이다라고 하면 그럼 이 부분이 강에서 산으로 이동하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 게 맞지. 강산이냐? You know what I'm saying? 그럼 가글게. 애야, 야 다 들어라. 저녁에 배 타자. 푸른 물 위로 큰 바람이 일어나서 귀범, 뭔지 모르겠어, 무언가를 재촉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돌아가는 것을 재촉하는 듯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돌아갈 기자거든요. 그래서 강풍, 강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득했던 앞산이, 저 멀리 있었던 앞산이 뒷산처럼 보인다는 얘기는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겁나 빨리 갔다는 뜻이거든. 개빨라 이거지. 뒷산이 보인다. 잠깐 사이에 날개가 돋아서 연잎배를 탄 신선이 된 것처럼 연파, 뭔지 몰라, 해치고 월중 저녁에 돌아오니까. 잘 봐. 미음에 별표 쳐져 있는 거 보이니? 별표 여기는 보여? 동파 적요구. 인들 이 흥에 미치겠는가? 중국 송나라 때 소식이 적벽에서 했던 뱃놀이가 이만한 여기에 미치겠는가? 나도 지금 뱃놀이 하고 있잖아. 강호 흥미를, 강가와 있는 흥미를 나만 둔가 여긴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아직까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뱃놀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아닌 거야? 산으로 옮겨가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풀어야지. 설령 이만큼의 해석 안 돼도 얘들아, 별표를 보면 절대 이거 못 찍어. 별표는 의미가 아니라 의도를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 너네 동파란 단어도 모르고 연파란 단어도 모르고 광홍미도 모르는데 안 줬잖아 별표. 왜? 뭐만 줬어? 적벽이만 줬다나. 왜? 얘는 의도가 있다는 뜻이거든. 어떤 의도? 2번 문제에 대한 정답의 의도. 이거 해석 못한다고 기억해. 고전 시간은 완벽하게 해석을 못한다고 문제까지 틀리게 만들지 않는다. 왜? 고전이라는 것 자체가 완벽한 해석이 불가능해. 야, 500년 전 글을 누가 완벽하게 할 수 있어? 흥분했어. 완벽하게 할 수 있어. 지가 500년 전에 살았어? 교수님이라고 사셨어? 아니거든. 그러면 모두가 합의하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야, 별표가 정보야, 이러한 맥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별표를 중심으로 글을 읽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 아시겠니? 그래서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학은 비교적 쉬웠고요. 그리고 그 문학을 풀 때 작은 따옴표나 별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다면 이번 공호표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고, 설령 이번에 좀 망쳤다고 하더라도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원리만이라도 잘 적용하시면 다음 신모나 수능 때 하신다. 진짜 저는 오늘 진짜 굉장히 많은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으니까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스터디 러닝으로 이어질 겁니다. 스터디 러닝 마지막 최후의 4주 완성, 고난도 4주 완성. 방금 구모에 했던 경향들에 해당하는 문제들만 뽑아서 풀 거고, 좋은 문제들만 뽑아서 저와 함께 선별해서 엄선해서 스터디 러닝 2-2기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 스터디 러닝 모두 참석하길 바랍니다. 링크는 카페 가면 있고 입장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야, 근데 오늘 도네이션 2,500원 들어온 거 실화야? 좋았어. 음료수 값 벌었다. 웰치스 겟 나이트. 돈 많이 벌었다.
웰치스 앞 광고, 웰치스 구단 그 광고 주세요. 제가 열심히 한번 홍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질문 사항 있으면 조금 받아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17번 문제 5번 선지 엇가라 그랬나? 아, 이거 넘어선 거 맞긴 맞아요. 근데 물리적인 게 넘어섰지만 얘는 뭐가 넘었죠? 물리적이지 않는 것이 넘었잖아요. 그랬을 때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넘었다가 항목이잖아요. 항목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넘다 오버헤드 식이 있긴 하지만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이 넘은 거고 실체가 넘은 게 아니기 때문에 1번입니다. 선생님은 제가 수업 시간에 단어 문제 풀 때 늘 말씀을 드렸죠. 항상 그 앞부분에 있는 주변과의 관계성을 파악해야 되는데 물리적인 것인지 추상적인 것인지 개념적인 것인지 개념적인 게 아닌지 사람과 관련된 건지 사람과 관련된 것이 아닌지를 구별하면서 항상 글을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9번에 1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고 나면 되게 심플하지. 다음에 잘하세요 다들. 자, 궁금한 점. 자,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다 하시고요. 자, 이제 떠들어봐 한번. 선생님이 좀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나 빨리 끄고 모의고사 풀러 가야 돼. 12시 반까지 방송할게요. 궁금하신 점, 질문. 계산 문제 버리고 나중에 다시 풀 때도 지문 읽어야 되나요? 계산 문제를 풀어야 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는 부분은 다시 읽고 정리하시는 게 좋죠. 엄매 공부 어떻게 하냐고요? 일단 선생님 강의 보시고 문제를 매일매일 하루에 20문제씩 15문제에서 20문제씩 매일매일 풀고 정답지에 해설지에 있는 내용을 달달달 외우시면 됩니다. 등급컷 확정 아니고 변동될 거예요. 변동성 있는 등급컷입니다. 좀 약간 오바인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얘들아 선생님 유튜브 정체야. 5,000명에서 안 늘고 있어. 나 친구들한테 공유해줘. 구독과 좋아요 강제하자. 세포 분열하자. 세포 분열. 아씨 나 유튜브가 잘 돼야 빨리 강사 그만두고 유튜브로 전향할 텐데. 문학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데 시간 단축하는 연급이 뭘까? 아 문법 공부 줬잖아. 공부법 개념을 듣는다. 문법을 푼다. 이론에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해설지에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외운다. 수위 때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캠빨이에요. 약간 저 외모 BJ이기 때문에 캠 사기 BJ 사기 BJ. 네 맞아요. 사기 BJ입니다. 그 푸는 게 뭘 푸냐고? 지금까지 풀었던 역대 기출문제 풀어. 외삼비 외삼문 풀거나 아니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고난도 문법 문제 풀어. 문학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데 시간 단축하는 연습. 일단 문학에서 시간을 단축하려면 연계부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EBS를 정확하게 알면 시간이 좀 줄어든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휙휙 왔다 갔다를 재빠르게 하는 연습을 한다. 문학은 휙휙휙 이걸 잘해 하셔야 돼요. 선생님 아까 볼 때 이렇게 휙휙휙 엄치스? 뭐야 이거? 정말 유익합니까? 감사합니다. 유익하다고 세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안돼 나 빨리 9월 모의고사? 이거 사소해. 오늘의 결론. 엄매 수특수한 무조건 풀어야 됩니다. 기본이에요. 수특수한도 하셔야 되죠. 당연히.
일단 수특 소환에 있는 것도 개념이나 내용 모르면 안 되고, 사실 수특 소환 문제에 있는 원매도 생각보다 많아요. 정확하게 알면 상당 부분 커버가 됩니다. 원매라는 게 몇 파트 안 되거든요, 사실은. 문법 같은 게 몇 파트나 되려나? 안 보인다.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3 떴는데 빡세게 순1 뜨겠습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꼭 1 뜨세요. 1 뜨게 해주세요. 수특 수완을 다 풀었는데 문학 커버가 안 되는 저는 뭘까요? 문학을 왜 커버가 안 될까?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아주 솔직하게 쓴 다음에요. 저희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내용을 잘 읽고 저에게 상담으로 방송에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생적으로 이딴 거 없어요. 제 설명이나 제 강의와 내용이 왔을 때 국어는 채태생과 재능이다 하면은 진짜 상처받아요. 재능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 화작 수특 수완 다 풀어야 돼요. 예, 풀 거 없으면 푸세요. 안 풀 이유가 없는데 사실은 수특 수완은. 그냥 순서대로 비문학부터 푸는데 이번에는 너무가 긴장해서 독서를 망했어요. 순서를 바꾸고 이번에 연습이 나을까요? 아니요, 순서 바꾸세요. 비문학부터 푸는 건 위험해요. 항상 잘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비문학 먼저 풀면 안 되고요. 최민정, 독서 문제 추천해 줄 수 있나요? 독서는요, 그 기출 문제, 어려운 고난도 기출 문제 푸시거든요. 그냥 지금은 최민정님이 학년이 뭔지 모르겠지만 고3이라면 사설 모의고사를 푸시면 좋겠고요. 사설이 아니라고 1, 2학년이라고 한다면은 뭐 매산비 푸시면 돼요. 엄쌤 풀이만큼 한 번에 하게 만드는 설명은 없는 듯. 이게 저는 몰랐는데 그 제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의 강의가 다른 강사분들의 강의와 다른 점이 일관성이래요. 일관성. 늘 언제나 항상 똑같대요. 이게 칭찬인지 모르겠지만 원리가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늘 적용된다. 명확하다. 이게 장점이라고 얘기해줘서 전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런가? 그쵸? 비문학 문제풀이 조금 간소화하는 방법? 간소화가 어떤 의미일까? 혜연아. 아니 다른 강사분들은 원칙이 없으신가? 원칙이 없이 어떻게 강의를 하시지? 문제풀이를 간소화한다. 단락별 주제에 조금 주목하면 간소화가 될 것 같아. 단락별로 주제를 꼭 찾으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단락과 문제 번호를 연결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초벌 문제풀이와 재벌 문제풀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 혜연아. 스터디 러닝 2기 질문 지금 하세요. 괜찮습니다. 고난도 지문 대비해서 리트 푸는 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이번에 리트 미트 문제를 가지고 추석 때 특강 할 겁니다. 근데 리트 미트를 푸는 건 좋은데 이 중에 수능과 유사한 유형이 있고 없는 유형이 있어서 함부로 풀면 안 되고 강사들이 전문가가 선별해주는 것만 푸셔야 돼요. 알겠죠? 리트미트라고 다 좋지는 않고요. 수능과 유사도가 높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 중심으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화작으로 83점으로 3 맞았는데 독서 6개, 문학 1개, 화작 1개 틀렸습니다. 엄매는 개념 80번 정도 공부했는데 다 못 맞출 것 같아서 그냥 이번에 화작을 쳤는데 그냥 화작하는 게 좋을까요?
엄매 개념 80%. AD님 엄매 문법 문제는 안 푼 거예요 별로? 문제를 많이 풀지 않았어요? 이원주 리트 300제 이거는 엄순된 것 같아요.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문제를 많이 안 풀었다면 엄매로 넘어가는 건 조금 위험해요. 저기 윤세현님과 비슷한 상황이시네요. 네. 제가 타 강사들은 잘 몰라요. 김승리 강사의 허들 그런 게 있어요? 이원준 리트는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학생이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리트 문제 중에 꽤 그래도 수능과 유사하던 걸로 이렇게 쫙 있기 때문에 그 해결해 줬죠. 그래서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한 거 아니야? 자, 나한테 와서 이원준 선생님 리트 해결해 달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원준 선생님한테 가서 해야지. 라고 물어봤더니 교재만 사고 수업은 제 거 듣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저 리트 제 교재도 있는데. 선생님 특강 시간이 안 돼서 못 듣는데 동영상 강의로 등록할 수 있나요? 네, 동영상으로 받아보신다고 신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스터디러닝 2기를 하고 싶은데요. 화요일 11시에 시간이 되는데 목요일에는 집에 갔다 11시 40분 정도에 어떻게 하나요? 목요일은 재방송으로 들으세요. 가능합니다. 둘 다 재방으로 들을 수 있어요. 다 쌉가농. 스터디러닝 2기 많이 참가해 주시고요. 지금 굉장히 저조해서 200명 안 되면 저 러닝 안 할 계획. 지금 한 150명 안 될걸요? 나 몰라. 그러면 나 안 할 거야. 도망갈 거야 나. 다음 질문해 주세요. 답변해 드릴게요. 오늘 전 친절 모드니까. 어떻게 여러분 오늘 구모 설명이 어땠어요? 형광에서 하고 싶었는데 형광에서는 아까워서 모의고사 세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고2 거 좀 어렵다 정도? 저도 잘 안 풀어봐서 모르겠어요. 한두 지문밖에 안 풀어봤어요. 어떠셨나요? 나름대로 봐. 엄쌤 이렇게 PPT까지 열심히 만든 거 보여 지금? 진짜 이쁘지 않니? 진짜 기특기특. 점점 디자인의 실력이 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 방 올려드릴 테니까 꼭 제 방 보시고요. 선생님 제 동생 중3이고 국어 완전 못하는데 예비 고일 수업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제 예비 고일 수업 있고요. 입시왕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늘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에 대한 소식을 제일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도 챙기네. 엄청 기특하고 멋있네요. 엄쌤 내 수업 특징 가족이 많이 듣는다. 누구 동생이에요? 누구 사촌이에요? 이거 엄청 많음.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채팅창 한 번씩 다 같이 치고 집에 가도록 할까요? 자 9월 모의고사 채팅창 쳐주세요. 이거 사소해. 이거 사소해를 쳐주시면 됩니다. 시험 자체는 사소하지만 그 의미는 오늘 제가 같이 만들어 드렸으니까 의미를 잘 갈무리하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사수해? 사수하면 안 되는데. 사수 선 넘었는데. 이건가요? 자,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지금까지 국어강사 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
안녕.